강남역 인근의 고급 한정식집 명월각은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7시 예약된 룸으로 들어선 김도연은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38세 생일을 맞은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를 위해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요. 도연이 자리에 앉자마자 아내 박소연이 다가와 볼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의 화장은 평소보다 진했고 새로 산 듯한 샤넬 핸드백이 눈에 띄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 장미숙이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처남 박준호는 비싼 시계를 자랑하듯 손목을 흔들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생일 축하한다. 올해도 수고 많았어. 장미숙의 인사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그를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도연아였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도미구이까지. 평소보다 푸짐한 상차림이었지만 왠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소연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고 준호는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았습니다. 케이크는 언제 나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케이크 말고 더 특별한 게 있어요. 소연이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분홍색 봉투를 그 앞으로 밀었습니다. 생일 선물이에요. 도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생일 선물치고는 너무 얇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A사용지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의 제목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혼합의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미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모든 것이 소연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 지분 절반, 강남의 아파트, 심지어 적금까지. 이게 뭐죠?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예요. 우리 이제 끝내요. 소연이 핸드폰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반응 좀 찍어둘게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준호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형부, 표정 좀 봐요. 진짜 멍 때리시네. 장미숙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미안함보다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이유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연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유? 글쎄요. 소연이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지루해졌어요. 여보는 일만 하고 대화도 재미없고.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모든 조항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재혼 상대, 이름도 써있네요. 이태민.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 상무님 말이군요.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듯 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회사가 줬거든요. 도연이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세요? 생일날까지.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요. 소연이 핸드폰으로 계속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펜을 든 채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소연을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던 날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참아가며 효도한 시간들, 처남의 사업 실패를 묵묵히 도와준 일들. 네, 도연이 조용히 서명을 했습니다. 필요했거든요. 뭐가요? 소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정리가요. 도연이 서류를 봉투에 넣어 그녀에게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새 출발하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연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울거나 화를 내거나 매달릴 줄 알았는데 너무 담담한 반응이었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장미숙이 물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자리도 없을 테니까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밖으로 나오자 11월의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도연은 주차장에서 차키를 만지작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의 문자였습니다. 화 안 나세요? 좀 이상한데. 도연은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화가 안 난다고?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가슴 속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배신감, 모욕감, 그리고 복수심. 차 안에서 그는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38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도연이 시동을 걸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그의 미소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류회사 대표로서 그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 7시 출근, 밤 10시 퇴근. 주말에도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던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김도연은 진짜 멍청해요. 도연은 문을 열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 물류회사 지분이랑 아파트, 적금까지. 장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태민이랑 결혼하면 파리로 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도연이가 너무 조용해요. 화도 안 내고. 그래서 더 좋은 거지. 저항 안 하잖아. 장미숙이 웃었습니다. 원래 블루칼라 쓰레기들은 그래. 머리가 단순해서 당하는 줄도 몰라. 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블루칼라 쓰레기.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밝혔습니다. 태민 상무는 언제 와요? 내일 저녁에 와. 3명이서 마지막 계획 정리하자. 도연은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군 동기 최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지금 어디야? 을지로 단골바에 있어. 왜? 갈게. 을지로 뒷골목의 허름한 주점. 옛날 집은 평일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석은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얼굴이 왜 그래? 민석이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앉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생일날의 이혼 서류부터 오늘 들은 대화까지. 민석은 중간중간 혀를 차며 들었습니다. 이태민이라고? 그 새끼 나쁜 놈으로 유명해. 알아? 탐정일 하면서 조사한 적 있어. 유부남들 불륜 추적하다 보니까 이름이 자주 나와. 민석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호텔바에서 유명해. 돈 많은 유부녀들 꼬시는 게 전문이야. 소연이가 당한 거지. 그 새끼가 노리는 건 돈이야. 내 회사 지분 절반이면 얼마야? 한 30억 정도. 민석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30억이면 파리에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도연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술이 쓰게 넘어갔습니다. 복수하고 싶어? 민석의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법이 있나? 있지. 하지만 법적으로 해야 해. 우리가 깡패는 아니잖아. 민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태민 놈 뒷조사부터 하자. 불륜 증거, 사기 전과
재정 상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일주일이면 대충 나와. 그런데 내 재산 보호는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부터 만나볼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야겠어. 다음 날 오전, 도연은 서초동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에 동의할 필요가 없어요. 재산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 지분을 미리 이전하거나 신탁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방 불륜 증거가 있으면 유리하겠죠? 당연합니다. 위자료 청구권도 생기고요. 법무사무소를 나온 도연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조카 김지수가 격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25세의 조카는 회사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잠깐 사무실로 와. 네, 삼촌. 지수는 도연의 사무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회사 지분 일부를 내 명의로 이전하려고 해.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갑자기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법적 문제 때문에 필요한 조치야. 삼촌, 혹시 이모님이랑 알고 있구나.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사람들 다 알아요. 이태민 상무랑 이모님 이야기. 도연은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자신만 몰랐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한 6개월 전부터요. 점심시간에 자주 만나더니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6개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대박이야. 이태민 놈 조사했는데. 뭐가 나왔어? 일단 결혼한 지 10년 됐어. 부인이 한세영이라는 변호사야. 돈 많은 집안 출신이고. 민석의 목소리가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바람둥이야. 내 와이프 전에도 2~3명 더 있었어. 증거는 호텔 CCTV,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까지 다 있어. 그런데 진짜 대박은 따로 있어. 뭔데? 이 새끼가 회사 돈 빼돌리고 있어. 해외 계좌로 돈 보내는 것 같던데.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확실해? 100%는 아니지만 의심스러워. 더 파보면 나올 거야. 전화를 끄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15층 사무실에서 그는 처음으로 승리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소연과 장미숙 그리고 이태민이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도연을 보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여보, 왔어요? 소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태민 상무님, 안녕하세요. 이태민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회복하며 일어났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계세요. 저는 씻고 잘게요. 도연이 침실로 향하면서 거실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침실에서 도연은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김 변호사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신탁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회사 지분 이전도 가능합니다. 도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서초동 법무법인 회의실에는 오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김 변호사 맞은편에 앉아 서류 뭉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신탁 계약서, 회사 지분 이전 서류, 그리고 이혼 조정 신청서까지. 지분 70%를 조카분께 이전하시는 게 맞나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없죠? 가족 간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가 상관없어요.
도연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서명을 마친 도연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습니다. 경영학 석사 출신답게 회사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삼촌, 정말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 몇 달만 참아라. 이모님이 알면 모르게 하면 돼.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부터 넌 이 회사 대표야. 명의상으로라도. 그날 오후 민석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태민 놈 자료야. 민석이 봉투를 책상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진,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통화 기록까지 다 있어. 도연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소연과 이태민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기록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야. 민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사 돈, 횡령 증거? 뭐가 나왔어? 이 새끼가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 월 2천만 원씩. 민석의 목소리가 흥분되었습니다. 해외 계좌로 돈을 보내고 그걸로 소연이랑 데이트 비용 쓰고 있어. 도연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허위 계약서, 가짜 세금 계산서, 해외 송금 내역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거면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겠네. 그뿐만 아니야. 이 새끼 부인한테도 안 들켰어. 한세영 변호사가 알면 난리 날 거야. 도연은 자료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연은 이태민이 근무하는 무역회사를 찾았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고급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수출입 컨설팅 업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태민 상무님 계신가요? 도연이 리셉션에서 물었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김도현이라고 전해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후 이태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도연씨. 무슨 일로? 잠깐 얘기할 시간 있나요? 이태민은 어쩔 수 없이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이태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죠. 이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제 아내와 6개월째 만나고 계시잖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호텔 로비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이태민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게 오해가. 오해? 도연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오해인가요? 사진 속에는 소영과 이태민이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연씨, 이태민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더 있어요.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짜 거래처를 통한 횡령건까지. 이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뭔 소리? 다인테크, 글로벌 무역, 아시아 컨설팅. 도연이 천천히 회사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전부 상무님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죠. 월 2천만 원씩 빼돌린 돈이 벌써 12억이 넘어요. 이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부인분도 아시나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말이에요. 뭐라고? 유명한 분이더군요. 검찰 출신의 상속 전문 변호사.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떨까요? 이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뭘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오네요.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도연은 뒷모습으로
이태민이 전화를 거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소연에게 연락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태민 상무한테 갔다고? 네. 인사드리고 왔어요. 뭔 얘기를 한 거야? 소연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회사 일로. 정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소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가니 소연과 장미숙이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둘 다 대화를 멈췄습니다. 여보, 왔어요? 네. 저녁은 드셨어요? 우리끼리 먹었어요. 장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민 씨를 왜 찾아간 거예요? 장미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회사 일로 문의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로요? 소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출입 관련 컨설팅이요. 우리 물류회사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장미숙과 소연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럼 이혼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장미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조정 신청했어요. 다음 주에 첫 조정 기일이에요. 조정? 소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조정을 거쳐야 해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분명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던 일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장미숙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도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있고 위자료 문제도 있고. 위자료? 소연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네. 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침실로 들어가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에서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단계 완료. 2단계 준비하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한세영 변호사한테 보낼 자료 준비됐어. 언제 보낼까?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조정기일 하루 전에 보내자.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도연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도연과 소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각자의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고 조정위원 2명이 중간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소연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의 50% 분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연의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피신청인의 회사 지분 70%가 이미 조카분께 증여되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요? 소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요. 그럼 아파트는 신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조치입니다. 소연은 자신의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적금이랑 예금은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반 드릴게요. 소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0억 원의 재산이 1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조정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소연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소연이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했어? 도연은 소연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블루칼라 쓰레기도 머리는 있거든요.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세영 변호사한테 자료 보냈어. 1시간 전에. 반응은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태민 놈이 난리 났어. 회사에서 쫓겨났어. 도연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횡령 증거가 한세영에게 전해지면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이태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요. 급해요. 1시간 후 도연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태민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말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이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부인한테만은. 이미 늦었어요. 이태민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고요. 이태민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이혼 신청했어요.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소연 씨와의 일도 진짜 사랑이었어요. 12억을 쓰면서요? 이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상무님, 변명하지 마세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책임지고 사세요. 카페를 나오면서 도연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소연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미숙도 함께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친정에 가요. 소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정말 잔인해요. 장미숙이 도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쓰레기라고 하지 않아요. 장미숙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 배신하지도 않고요. 소연이 캐리어 손잡이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미 10년 동안 후회했어요. 도연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삼촌, 괜찮으세요? 괜찮아. 회사 일은 잘 처리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석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태민 농 완전히 끝났어. 민석이 신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됐어.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무역업체 간부 12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친정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 완전히 숨어버렸어. 도연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이제 끝났네. 후련하지?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의 하늘은 맑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생각보다 허전해. 그럴 수도 있지. 1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그날 오후 도연은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커플들, 가족들, 혼자 조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대학교 동창 모임 초대장이었습니다. 2주 후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동안 소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모임이었습니다. 도연은 참석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소연의 물건들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 책들,
모두 박스에 담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10년 전에 자신과 소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사진을 서랍에 넣으며 도연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의롭다고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회사 일에 더 집중하고 지수와 함께 사업을 확장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거짓말 속에서 살지는 않으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혼자 사는 일상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토스트를 만들어 먹고 회사에 나가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녁에는 헬스장에 가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수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며 매출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삼촌, 베트남 진출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가 보고서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좋아. 신중하게 검토해보자.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도연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있던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석이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 태민 놈 소식 들었어? 민석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아니, 뭔데? 1심에서 징역 3년 나왔어. 집행유예 없이. 도연은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리고 소연이는 친정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 알아서 사는 거겠지. 민석이 도연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담담하네. 예전 같으면 복잡했을 텐데.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날 저녁 혼자 집에 있는데 문 앞에 택배가 왔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박소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함께 도연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쓰던 만년필, 군대 시절 사진들, 결혼 전에 선물했던 시계까지.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연 씨에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친정 근처에서 작은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일을 했고 당신을 깊게 상처 입혔어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준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이혼을 통보한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당신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태민 씨와의 일도 잘못이었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지금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고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다만 당신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진짜 사랑을 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정말 고마웠어요. 10년 동안 좋은 남편이었어요. 박소연. 도연은 편지를 다 읽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벚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고 차를 우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는 생각보다 향긋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김민영이라는 29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물류업계에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저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요. 최근 실적을 보니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녀의 답변은 구체적이고 진솔했습니다. 합격입니다.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영은 다음 주부터 마케팅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혼자 사시나요? 어느 날 민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도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편해졌어요.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작년에 연애를 정리했어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관계였거든요. 현명한 선택이셨네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석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야, 한세영 변호사가 너 찾고 있어. 누구? 이태민 놈 부인. 변호사 말이야. 도연은 의아했습니다. 뭔 일로? 모르겠어. 연락처 달라고 하던데. 다음날 한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요? 제 전 남편 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일요일 오후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한세영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도연 씨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한세영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 그때 자료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속았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당연히 아셔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정말로. 한세영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언젠가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보답하고 싶어요. 도연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핸드폰에 민영이가 보낸 사진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벚꽃길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월요일에 같이 산책하실래요? 도연은 잠시 생각한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소영과의 10년이 끝났습니다. 그 시간은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차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민영과 벚꽃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와 베트남 진출 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